사실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외주 측면에서 이 수익률 관점에서 가장 밑에 쪽에 있었던 테마를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선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닿지 않는 코스피 2500, 우리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또 미국 주식의 또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인 주식 시황과 그리고 지금 어떤 업종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노동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최근에 코스피가 2,500선을 아직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요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 역대급의 순매수를 많이 펼쳐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에 좀 직면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 원화 가치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관찰이 되다 보니까 2,500선 안착에 조금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샀던 이유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 대비 우리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땐 좀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글로벌리 좀 싸다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앞당겨지다 보니까 이 중국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자산이 한국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을 위주로 좀 순매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내신 리포트에서 보면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이제 조금 사그라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하시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닙니다. 워낙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율을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이 과거 수준과 비교하면은 이 순매수에 대한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순매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나타났던 변화들을 고려해보면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장기 평균선까지는 올라왔거든요. 네. 보통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미국의 멀티플이 18배 수준, 한국이 12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할인율의 평균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시장을 이제 저렴하다, 싸다,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시장은 아마 아니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인데, 아무래도 2월 초에 확인했었던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용지표가 되게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물가도 예상치 정도를 조금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기가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어쩌면 되게 앞당겨졌었던 한 4%대 후반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이 연준에서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최근에는 다시 높이로 올려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강달러가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속도 측면에서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 주가 수익 비율 PER 기준으로 이제 12개월 선행 PER이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약 18배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코스피는 뭐 10배에서 13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12배 정도 되죠. 네, 12배 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마냥 저평가로 보기엔 좀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PR이 낮아지려면 이제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 좋아지려면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적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출이랑 되게 밀접한데요. 우리나라 1월 수출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1월 수출이 전년 대비로 16.7% 정도 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폭을 키웠는데, 작년 10월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은 춘절이 작년에는 2월에 있었고 올해 1월에 있다 보니까 조업일수 때문에 수출이 감소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월 수출 같은 경우는 1월보다 나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유로존 그리고 미국과 같은 쪽이 이 재화 소비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부분들은 워낙 실적 추정치가 장기간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조금 더 하락의 눈은 남아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 하향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 100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분기별로 놓고 보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이제 본격화가 진행됐고 상당 부분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이요. 물론 반도체 기업의 영향들도 있겠습니다만 4분기 실적은 역사적으로 일회성 손익이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해외 자산의 평가 손실이 일거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보통은 예상치들을 하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분기 실적인데요. 올해 1분기 실적도 아직까지는 지금 1분기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반영해 놓은 매출액이라든지 이 마진에 대한 눈높이가 낮지 않다라는 점들을 같이 고려해보면 1Q 실적까지도 하향 조정되는 것들을 저희가 견디고 지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중순, 4월 말 이렇게 해서 1월 실적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의 실적 추정치가 어느 정도 바닥인지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군요. 보통은 근데 주식 시장이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이라는 걸 확인하면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한 20% 이상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저희는 통화정책 같은 것들로 이것을 좀 가늠해 보려고 많이 하는데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 가장 근거는 할인율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긴축이 멈출 경우에는 이 결국에 이 소비의 감소 부분들도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희는 반영됐다고 보는데 결국에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통화정책일 것이고 제 생각에는 통화정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이 긴축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데이터들을 봤을 때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보면 한국이 이제 이익의 선행성이 굉장히 빠른 시장인데 바닥을 잡는 데는 상당 부분 시일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좀 해서 좀 듣는 분들 좀 힘드실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안 좋은 걸 알아야 또 매도 타이밍도 잡고 사실 주식은 파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그 중국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강달러, 그러니까 한번 원화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1280원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1300원대로 좀 올라갈 것으로 지금 하우스에서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쉽게 환율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약달러 추세가 한 번은 멈췄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 자산에 대한 이 변동 가능성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합쳐지면서 코스피가 당분간에는 좀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힘든 소위 말하는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들려요. 우선은 저희 생각에는 이 시장이 사실은 긴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박스권에서 위아래의 등락을 항상 펼칩니다. 이게 1월 달에도 나왔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 추세가 과연 바뀔 수 있느냐 정도로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도 분명히 상승 한두 달 정도 상승의 랠리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런 랠리가 2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저희는 중장기적인 추세로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장기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바뀌려는 펀더멘탈적인 기조 변화들은 잘 관찰은 되지 않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 우리 제조업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제대로 회복되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좀 회복하면서 우리 제조업들이 좀 수출도 좀 예전처럼 잘하고 뭐 이런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가 성장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중국 경기 모멘텀 얘기했는데 이제 주식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특히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사실 한국에는 좀 훈풍이 불 것이다. 그래서 미국발 실적 우려라든지 아니면 미국발 뭐 이제 긴축 지속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을 상쇄하는 어떤 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중국도 발표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중국 경기 모멘텀은 지금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입니까? 앞으로 좀 더 반영될 거로 보시면? 중국 모멘텀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데요. 오히려 지금 반영했다고? 네, 주가의 반영은 사실은 작년부터 1월까지 전개가 됐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멀티플 위주의 반등은 이미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가 전개될 것이고 일부 업종들은
이 실적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주가의 상방이 조금 열려있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네.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기대감 때문에 이미 올랐기 때문에 실적으로 쉽게 관찰이 안 되면 이 뒷단에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저희는 중국과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측면이고, 다만 여기서 지켜봤을 때 옥석 가리기가 아마 이제 1분기 말에서 2분기부터 본격화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티플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우리 주식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PER이 높아지면서 다 같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은 그 항구에 떠 있는 물들이 배들이 다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같이 어느 정도 오르는데, 이제부터는 실적이 진짜 받쳐주는 종목과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으로 좀 차별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경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좀 유리한 업종은 뭡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중국이 좋아질 때, 중국 시장이 강세를 띨 때 한국에서 좋아졌던 섹터나 업종들을 다 뽑아보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가장 저희 관념에 살아있는 것은 소재 산업재 섹터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소재라든지, 네. 아니면 산업재 안에서는 운송이나 상사, 아니면 조선과 같은 업종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과거랑 우리나라랑 지형도가 좀 변했어요. 중국이 이 제조업을 내재화시킨 부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좋아질 때 한국에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섹터들은 소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산업재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었고, 요 빈자리를 차지했던 게 IT나 헬스케어 쪽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보시면 중국향 수출이 느는 이 세 가지 섹터들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의 상승장을 가만 보면은 사실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주요 업종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회복한 것이고,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들은 별로 회복을 못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상반기 1월 달에 한국 시장을 네. 되게 끌어올린 주체들은 보통 성장주로 분류되는 네. 이 고멀티플의 기업들, 그리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가 굉장히 빠른 기업들인데요. 네. 사실은 이 시장의 스타일은 한국이 좀 복잡합니다. 제가 그래서 업무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건데요. 이 중국이나 미국이 되게 민감하게 한국 시장에 반영을 하는데, 네. 할인율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가고 실적 측면에서 중국을 상당 부분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향을 받는데, 1월에 있었던 시장은 사실 나스닥 위주의 시장이었어요. 이 구간에서는 한국 시장도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던 건데요. 그 구간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들이 바닥에서 일거에 회복됐다, 이 정도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좋으면서, 그러니까 PER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PER 때문에 박살났던 성장주들이 조금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리포트에 보면은 소외주 위주의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게 뭐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주도주가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주도주는 상위 10%의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들, 네. 소외주는 하위 10%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들로 규정을 해서 매달 바꿔가면서 수익률을 좀 더해보니까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들이 관찰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보다 다음 달 수익률이 조금 더 유리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 상승폭이 컸던 주식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속도가 좀 누그러졌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 것 같고, 이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되다 보니까 대응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락 종목들이나 그동안 약세를 좀 겪었던 종목들이 좋아지는 게 조금 더 나타났던 시장이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순환매라는 것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등이 이제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특정 업종을 좀 팔고 다른 업종을 사고 이렇게 옮겨 타면서 또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이런 트레이드 영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면 사실은 개인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내 종목 왜 떨어져? 혹은 내 종목 왜 올라? 이거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참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테마를 받았었던, 그리고 시세를 분출했던 업종들을 뒤늦게 따라가신 전략들은 항상 어렵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워낙 순환매가 최근에 빠르다 보니까 네.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 이 기업이익이 워낙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상단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순환매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갔던 주식들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들은 항상 피해야 되죠. 이번 특히 더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나방 투자했다가는 잘못해서 다 타버린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물론 그런 장세에서도 네. 주요 시장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들이 나오긴 하지만요. 우선은 시장 상황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나 AI 같은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뭐 단기 고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제 좀 시대 변화의 어떤 경기 침체 구간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전초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기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테마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통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경기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 시장을 변혁하는 도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산업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뭐 익스플로라든지 아이폰과 같은 정도의 기술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발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MS의 창업자라고 볼 수 있는 빌 게이츠도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챗GPT에 대한 연구들이 사회 각계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들을 쉽게 테마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 때 발명 이후에는 이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라든지 아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장기간 커진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전략들이나 판단을 아직까지는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다만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포션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차지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AI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를 좀 냉철하게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과거에 아이폰이 나오거나 아니면 2016년도에 알파고 때 이 4차 산업혁명 붐이 불었을 때 결국에 한국 기업들이 담당했던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보시냐면 이 시간이 지나서 흘러보면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이라든지 이 첨단 이 IT 하드웨어 쪽에 강점을 갖고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다소 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냉정하게 우리나라가 이 구간에서 어느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경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성장주들이 좀 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하드웨어 쪽이 결국에는 혁신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역할을 많이 하더라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딱 떠올라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63,000원입니다. 지금 요건 이제 PR 기준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 좀 고평가 구간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입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멀티플 구간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 부분 빠졌기 때문에 PER로 보면 좀 높다는 말씀이시죠? PER 구간에서 놓고 보면은 주가는 위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장부가 대비로 놓고 보면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초 체력이라든지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워낙 시황을 타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를 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거나 아니면 티피컬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실적의 하향세가 전개가 됐다라는 점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이 신흥국들의 수요가 앞으로는 제야 수요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같이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리포트 보시면은 신재생에너지와 헬스케어 업종으로의 역발상 전략을 구사할 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전략상에서 비어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는 비어있다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비어있거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비어있거나 시세를 장기간 분출하지 못했었던 업종들이죠. 헬스케어랑 신재생 둘 다 모멘텀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스케어는 코로나 때 워낙 좋았고 코로나 때 진단키트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분이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강점을 보였었던 신규 수출 같은 부분들의 모멘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헬스케어가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테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의 IRA 같은 부분들로 주가가 한창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이 재료가 소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반대로 놓고 보면 그동안 재료가 소진되어 있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 보니까 이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았었던 소프트웨어라든지 2차 전지는
두 달 전까지만 보더라도 수익률 하위에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쪽은 사실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외주 측면에서 이 수익률 관점에서 가장 밑에 쪽에 있었던 헬스케어라든지 신재생 테마를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선점해 볼 필요도 있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작은 호재에 이렇게 반응을 막 하는 것처럼 신재생이나 헬스케어도 지금 수급이 좀 비어 있고 좀 호재나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는 좀 여력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가벼운 움직임이겠죠. 오늘 이제 최근에 어려운 시황 가운데서 여러분 투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노동길 연구원 모시고 참 소중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